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델라디 TV가 낳은 만학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다음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면 굴절력으로부터 원주렌즈 축의 연결표가 그 순서와 그 뜻, 네, S-식을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시프트 렌즈, 구면 렌즈, 그 다음에 셀린더 렌즈, 원주 렌즈, 그 다음에 축 방향, 에이펙스, 그리고 프리즘 렌즈, 네, 베이스, 기저 방향, 마지막 가입도, 에디션, 이렇게 이런 순서를 하고요.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갈로 표시가 있는데, 이 콤비네이션이라는 이 이렇게 가로가 합쳐져 있는 표시는 조제 가공 시에 여러 장의 렌즈를 합성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PD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PD에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PD는 이 안구 회신점 거리와 안구 회신점 사이를 지나는 거리를 PD라고 하는데, 이 실제로 그 국가 시험에 나오는 PD의 거리와 임상에서 PD의 거리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렇게 동공이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곳을 이제 재는데요. 거기를 이제 중심와라고 합니다. 중심와. 그리고 이제 이 사전적 의미상 PD가 있죠. 그래서 그거 이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프렌티스 그 공식을 한번 배워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렌티스 공식을 배우기 전에 이 기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프클 렌즈, 구면 렌즈는 S라고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 단위는 0.25 디옵트로 이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0.25, 그 다음에 0.25 단위씩 이렇게 커지는데요. 0.25, 0.5, 0.75, 1.0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고요. 그 이제 단위는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구면 렌즈의 기호는 S라고, 스피클 렌즈의 구면 렌즈의 S라고 표시하면 되고, 원주 렌즈, 원주 렌즈는 실린더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 렌즈 역시도 단위는 0.25 단위식으로 끊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기는 이제 CYL 해서 실린더에 이제 약자로 표시하거나 C로 이제 표시할 표기를 하니까 그곳을 이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가 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의 이제 굴절력인데, 프리즘은 우리가 이제 스크린을 기준으로 봤을 때 1m 스크린 기준으로 봤을 때 각도가 1cm가 내려가면 1프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cm가 내려가면 2프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프리즘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즘 때문에 기저 방향으로 꺾이게 되는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렌즈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목 렌즈가 있고 플러스 렌즈가 있는데, 그 우리가 왜 초등학교 때 탐구 생활해 보면 이 돋보기로 이렇게 이제 뭐 검정색 종이 같은 거, 신문지 같은 거 태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볼록 렌즈는 빛이 이제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이는 거를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저를 영어로 하면 베이스라고 하는데, 베이스가 있고 에이펙스, 이제 그 프리즘의 이 정점과 이 바닥이 되는 그 베이스, 이제 이 기저 부분에 돼 있을 때, 그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여지는 형태, 이걸 수렴이라고 하고요. 오목 렌즈는 빛을 발산합니다. 반대로 역으로 돼 있어서 기저 방향으로 이게 꺾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저 베이스, 이제 이 프리즘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했을 때 큰 면적이죠. 큰 면적으로 이 빛이 모이기도 하고 수렴되기도 하고 발산되기도 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타보식 방향각의 표기와 구만국식 표기법이 있는데, 구만국식 표기법, 이 발음이 참 쉽지가 않네요. 구만국식 표기법 또는 OKA식, 신만국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해서 이걸 저도 이제 좀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타보식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대로 이거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을 때 left가 이제 왼쪽, 이제 right가 이제 오른쪽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방향 자체가 눈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타보식 같은 경우는 이 구만국식 방향각이랑 오른쪽은 타보식, 구만국식 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레프트 같은 경우는 이 코에서 귀 쪽으로 했을 때, 여기 봤을 때 이게 왼쪽이라고 하면 왼쪽이 이제 제로고, 왼쪽에서 이쪽이 제로고, 이쪽을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만국식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이 180도고 안쪽이 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같은 경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만국식이나 타보식이나 같은데, 왼쪽 같은 경우는 구만국식이나 방향 각도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보식이 일단 제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이제 제로, 그다음에 이제 구만국식은 180도, 이게 반대니까 여기는 0도가 되겠죠. 180일 때 0도, 여기가 이제 180도, 이쪽 반대가 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가장 이 국가시험에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 이 프렌티스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키포인트인 핵심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리즘의 양과 이동 거리를 프렌티스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인지하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공식을 봤을 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플러스 렌즈를 사용했을 때 5디옵트 그리고 3mm 빛이 3mm가 이렇게 이 광축에서 벗어나서 빛이 지나가는데 이 꺾이는 값이 궁금하다. 그랬을 때 프리즘의 양은 얼마냐? 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광축이라는 거는 절대 이제 꺾이지 않는 선이라고 저희가 배웠죠. 그러면 이 광축에서 이게 벗어나서 3mm 정도 갔을 때 이 공식이 이 지금 이미지 보시는 대로 P 프리즘은 디옵트 10분의 디옵트 곱하기 H 센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H라는 거는 하이트, 높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빛이 벗어난 그 미리수, 각도를 이제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렌즈가 플러스 렌즈 이제 이 경우에 플러스 렌즈 경우에 5mm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5디옵트가 가고 그 다음에 3mm에다가 그 다음에 이 10을 나누게 되면 1.5 이제 프리즘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풀어봤을 때는 일단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이제 숙지하고 이거는 뭐 암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이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렌즈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적용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렌즈 지금은 한 개의 렌즈의 경우인데 이 두 개의 렌즈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플러스 렌즈는 5디옵트 두 개의 렌즈이다. 이 PD의 거리는 60mm이고 중심화 PD 거리는 56mm다. 빛이 지나가는데 꺾이는 값이 궁금하다. 프리즘의 양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이제 요 브릿지라고 하죠. 이 브릿지를 넘어서 이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PD 사전적 의미의 PD의 그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이 사전적 의미의 이 PD의 거리와 우리가 눈이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데를 동공에서 이제 재야 된다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저 복습을 했었는데요. 이 동공에 반짝반짝거리는 부분 그게 뭐죠? 예, 중심화입니다. 중심화 PD의 간격이 이 기존 PD의 간격이 60일 경우에 이 중심화 PD가 56이라고 했을 때 차이가 이제 4cm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란티스 공식에서 이 렌즈가 5mm 렌즈 그 두 개 같은 렌즈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같은 렌즈의 4 4조 4 뺀 그 차이
이제 들어가서 하면은 이 프리즘이 되는 겁니다. 이 프리즘의 양은 양쪽 렌즈의 양은 이 프리즘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렌즈 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공식이고, 이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엄청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리즘의 방향에 따른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기저의 방향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저 내방은 베이스 인, 기저 외방은 베이스 아웃, 기저 상방은 베이스 업, 그 다음에 기저 하방은 베이스 다운. 그래서 이제 기저 내방과 외방은 이제 좌우로 이 기저의 방향이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몰렸을 때는 이 기저의 방향이 안쪽으로 몰렸을 땐 180도, 이쪽이 180도, 그 다음에 왼쪽이 180도, 오른쪽이 0도고, 그 반대로 기저 외방, 기저 베이스의 방향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 왼쪽이 0, 그리고 오른쪽이 180도. 그리고 이제 기저의 베이스 방향이 위로 갔을 때 상방은 이 베이스 업이 됐을 때는 90도입니다. 각각 다 똑같이 90도고, 이 베이스 다운, 이제 기저 이제 하방, 이제 기저의 베이스 방향이 내려왔을 때, 바닥으로 향하고 있을 때는 270도 양쪽 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틈틈이 숙지를 해서 기저 베이스 인, 베이스 아웃, 베이스 업, 베이스 다운, 이거는 뭐 기본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거는 이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타보의 각도와 프리즘의 각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9만국식과 타보의 방향, 이 차이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진짜 지금 말로 설명해서는 되게 쉬운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이제 문제 해결해 나갈지, 이것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예습 복습을 통해서 오늘 배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타보, 그리고 이제 구만국식, 프렌티스 공식,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중심화 PD, ፐ프 디스턴스, 렌즈의 이런 기호, 푸시, 시피컬 렌즈, 셀린더 렌즈, 에이펙스,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만업도지만 또 이제 직업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운전을 하면서 또 출근하면서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 만학도 분들 열공하시고요. 안경공학과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